그리고 이제, 네, 안녕하세요. 주유팀입니다. 뭐 좋습니다. 이제 어떤 걸 얘기를 해야 될까? 정치계 이슈라면은 좀 정치계 이슈를 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정치 얘기를 또 해야 여러분들도 또 공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민생지원금이 있죠. 민생지원금을 이제 저도 이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지원금이 들어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좋더라고요. 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10만원, 15만원 받아가지고 쓰고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효율성하고 형평성. 효율이냐 형평이냐. 저는 솔직히 말해서 효율성을 추구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나라, 이 국가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더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효율성으로 가자고, 이 국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 인생은 효율성으로 가고 싶은데 국가 측면에서는 형평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은 아닌데요. 어쨌든 더불어 살 때가 뭡니까? 더불어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가장 기준을 높게 잡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게 봐야 됩니다. 그게 형평성이고요. 그게 그 사람들을 가운데로 옮기는 것이 형평성이라는 거예요. 왜 저는 이타적인 사람은 아닙니다만, 엄청 이기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보통 사람인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그 성장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많이 얻어가는 사회였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도 제 채널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노력한다고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될까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공정하지 않다라는 그런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근거라는 확실한 문구는 없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상하다 싶을 만큼 어이가 없을 때가, 제가 그 전에 이제 채널에도 유튜브 그 보시면은 글에 다 나와 있어요. 저 밑에 보시면은 뭔가 이상하다 싶은 거, 미스테리한 것들도 많이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부분들 확인해 보시고 완전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 살고 못 사는 건 뭐라고 합니까? 트로트에서 팔자라고 합니다. 팔자라고 해요. 그냥 너는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예,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다고 저는 제 생각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공정이 없다, 상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자이든 타이든 어떤 일이든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방금 전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주된 게 안 되면 부수적인 거라도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 부수적인 거를 어쨌든 끈기 있게 하다 보면은 주된 걸로 바꿔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올 수 있는 기회는 만들자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한 그걸 만드셔가지고 원하는 일을 쭉 하셔가지고 자아실현을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유튜버라는 게 이렇게 완전히 저랑 딱 맞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30대 이전에 다 해봤어요. 다 해봤고 이제 해보고 싶은 건 솔직히 없어요. 딱 이거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없는데 그나마 나은 거를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유튜버라는 걸 봤고, 저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꺼내놓으면서 이렇게 잘생긴 얼굴도 아닌데, 많이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그런 뭔가 이렇게 강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카메라에 서서 저의 얘기를 그냥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겁니다.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잘 살고 못 사는 건 팔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일을 하거나 못하는 거는 팔자인 것 같아요. 그렇게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공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정말 노력으로만 이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좀 못 산다고 하더라도, 좀 안 좋은 결과들을 계속 맞이한다 하더라도 분명 그 결과가 과연 공정할까라는 그런 의문은 늘 품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어요. 잘 돼도 크게 기뻐하지 않고요. 안 된다고 해서 크게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또 다음 플랜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된 거에 흔들리지 말고
주된 거가 흔들린다고 했을 때 그럼 부수적인 거를 확실히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주된 게 안 된다면 부가적인 것도 부가적인 거라도 확실하게 가져가서 끈기 있게 성실하게 하자. 그거 안돼. 이 얘기는 근데 떠나서 어쨌든 공정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현실에서는 중요한데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어쨌든 어떻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잘 됐을 때도 있고 안 됐을 때를 비교해 보니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기뻐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냥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들을 해가자는 겁니다.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은 그런 민생지원금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을 좀 더 중요시한다. 좀 샜는데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형평성을 좀 중시해서 국가 같은 차원에선 기준을 아래로 잡아서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완전 여기까지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최소한 이 상위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지. 그래서 위에 있는 분들, 위에 좀 소득이 높거나 잘 살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뭐 보유세, 중과세 다 떼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낮추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어떤 게 첫 번째냐면 저도 물론 한강뷰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열심히 하면 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겁니다. 이 한강뷰에 있는 사람을 조금 이렇게 아래로 떨어뜨리더라도 아주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로 조금은 끌어올려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국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 자본주의주의인데 뭐 이거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국가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그런 보장해야 될 그런 원칙,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 국가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그런 사회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적인 능력,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보장이 조금 잘 되어 있는 편이지요. 다른 나라보단. 모르겠어요. 덴마크 이런 데에 비교하면은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선진국이라고 하면 선진국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래로 기준을 잡아서 그 사람들, 정말 하위 계층들을 중위 계층으로 올려주는 역할들을 끊임없이 해야 나라가 발전을 하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저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형평성을 더 중요시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정치 요즘은 잘 안 봐서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뭔가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저 정치 관심이 없는데 그냥 저는 정치 메시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정치 메시지가 아니라 그때 그 뭐죠? 꽃밭에서 어떻게 이런 나라 만들고 이렇게 공정하지 않고 맨날 뉴스에 맨날 뭐 공무원 뭐 과로로 죽었다는 얘기 나오고 막 성적 위조에 뭐 이런 것들 겁나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근간에 그런 뉴스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윤석열 정권 때에는 그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에는 아무 일도 그냥 무죄가 됐던 게 윤석열이 이제 끝나고 이재명이 권력을 잡으니까 뭐 보니까 그 군사 재판 재판에서도 그 무죄였던 사람들이 2심, 3심에 항소심에서 뭐 유죄를 받기도 하고 2년, 3년형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많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일을 겪을 일은 거의 없겠죠. 그런 정치적인 거. 근데 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무가 유가 되고 유가 무가 된다는 게 저는 너무 많이 그때 이제 한창 정치에 관심이 있었을 때 2, 3년 전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최근에서도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똑같다. 그냥 뭐 어느 정권이든 똑같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가 이런 나라에 뭐 솔직히 아까 말했듯이 재판 결과도 윤석열 정권일 때는 죄가 없은 무죄였는데 이재명 정권이 와서 항소심에 들어가서 내란 재판부가 형성되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보니 형량이 또 늘어나거나 아니면 없던 무죄가 유죄로 바뀐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증거가 더 추가됐을 수도 있죠. 조사를 더 성실히 임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더 이렇게 죄가 추가되거나 형량이 추가되거나 없던 죄가 생겨났을 수도 있는데 그런 증거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느낄 때는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그 누구죠? 김건희 여사를 재판했던 판사가 자살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유서를 남겼는데 그거에 관련된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내용의 댓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 누가 죽인 거 아니냐? 야 이거 진짜 이거 의도적으로 누가 살인한 거 아니냐? 정말 칼만 들이대지 않았지 이 사람이 자살하게끔 만든 원인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품더라고요.
이런 것들 진짜 팩트 체크 한번 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그러니까 일반 대중 제3자가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건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추측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런 김건희를 그렇게 재판을 했던 그 사람이 뭐 양심 선언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뭐 이걸 함부로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저도 나중에 유명해지면 또 뭐 이런 말 한마디가 또 큰 파장을 일으킬까봐.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껴지죠. 그런 재판 결과가 바뀌는 것도 있고요. 그런 뭐 정권이 또 바뀌어갈 거 아닙니까? 계속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탐탁치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권이든 그냥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별로 노력이라는 게 필요한 시대인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거짓말 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대에 잘 사는 것이, 저도 한강뷰를 뭐 이렇게 가고 잘 살고 싶었으면 더 노력하고 더 행복하게 열정 있게 원하는 거 추구하면서 잘 살고 싶었지만, 그러한 뉴스와 그러한 기사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과연 내가 노력으로 성공하는 나라도 아닐 뿐더러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이상한데 어떻게 내가 무엇을 믿고 신뢰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를 하고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래도 뭐 어떻게든 살긴 살겠죠. 그게 이제 최저 생계라는 건데, 최저 생계는 하겠죠. 그 이상의 뭐 좀 나은 삶을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정말 그렇게 빡 빠지게 노력할 만한 그 정도의 세상을 신뢰할 만한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쉬었음 청년이 그래서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단순히 일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그래야 청년들이 힘든 일을 싫어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채용 절차나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뉴스나 기사에서 보는 것들이 과연 공정하게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단순히 쉬었음 청년을 백수라고 놀리지 마시고요. 왜 백수가 되었는지, 왜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지, 정말 이 나라, 이 사회가 정말 온전하게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게 해결이 돼야 청년들이 그 세상을 믿고 신뢰하고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겠죠. 그 단계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노력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정치는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생지원금 얘기했고요. 결론은 뭡니까? 민생지원금은 어쨌든 형평성이다. 효율성보다 형평성이고 국가는 형평성이 더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민생지원금을 지원하면은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좀 중위층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주는 정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잘 가고 있는 방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론적으로 이제 김건희를 재판했던 재판관이 자살을 했고, 그의 댓글을 보니까 좀 더 안 좋은 댓글, 이거 자살시킨 거 아니냐, 거의 그런 의문이 품을 정도의 댓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사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사 내용은 뭐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댓글에 그런 내용들이 엄청 많았고, 정말 공정한 사회가 맞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 거 좀 까보던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부정선거라도 사람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까 좀 까줬으면 좋겠고요. 좀 시원시원하게, 왜 진실을 얘기하는데 왜 멈칫멈칫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멈칫멈칫하는 게 없어요. 왜? 다 그냥 솔직하게 제 마음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들 뭔가 숨기고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멈칫멈칫하고 말무시 이렇게 주저 막히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주주TV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바로 또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